안녕하세요. 오늘은 퍼플 아카데미에서 도서 가이드를 할 때 기반으로 하고 있는 가이드드 리딩 레벨, GRL 레벨, 그리고 스콜라스틱 리프로의 렉사일 레벨, 그리고 르네상스 러닝의 AR 레벨의 그 기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존에 이제 지금 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보내신 학부모님들이 우리는 그런 거 안 해도 아이들이 영어 잘하는데 꼭 그렇게 가이드를 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또 기존에 뭐 엄마표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 SR, AR 레벨 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영어식을 잘 읽을 수 있어요? 라고 말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지수의 탄생과 그리고 이 지수가 미국에서 연구되고 있는 과정을 보면서 왜 우리 아이들이 교육도 변화하거든요. 이 변화하는 방향에 따라서 가이드에 대한 부분들이 점차 미국 내에서도 어떻게 발전하고 있고 또 어떻게 확립되어 가고 있는지를 보면서 우리 영어 교육에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응용해야 되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보통 가이드드 리딩 레벨이라고 하는 저희가 스콜라스틱 기초 리더스 세트로 하는 리딩 특공대 과정, 이 과정은 학생이 기본부터 스스로 읽기까지를 지도하는 과정이죠. 이 과정에서는 저희는 가이드드 리딩 레벨을 기반으로 해서 가이드를 합니다. 그리고 학생이 이제 스스로 읽기 떠듬떠듬 읽기 시작해서 읽기가 유창해져서 약간 챕터북 정도까지 읽는 과정에서는 렉사일 레벨과 AR 레벨을 같이 쓰는데요. 이때는 AR 레벨을 조금 더 중점으로 씁니다. 왜냐하면 렉사일 레벨은 실질적으로 학습 과정에 필요한 기반 학습이 되어 있을 때 거기에서부터 측정을 하거든요. 이를테면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배우는 우리 아이들한테 받아쓰기를 보진 않잖아요. 받아쓰기를 보는 경우에는 아이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그 다음에 모음이 아야, 어여, 오요 이렇게 다 결합해서 읽을 줄 알고 쓸 줄 알고 어느 정도 쓰는 기반이 되었을 때 정확히 쓰는 법을 가이드하는 게 받아쓰기죠. 예, 이렇게 어느 정도 학습이 성취도를 이루었을 때 거기에서부터 평가를 하는 기준이 있는 거지, 학습이 발달하는 과정에서의 평가는 사실 좀 의미가 없죠.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뭐 학교 공부에서 그럼 1학년 때는 시험 왜 봐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넥사일 레벨의 평가 기준은 제가 보기에는 그 전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직 읽지 못하는 학생들이 BR 지수로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러니까 BR 지수라고 하는 거는 그냥 대부분 그러니까 못 읽는 과정이고 읽기를 배우는 과정일 뿐이지 그게 아이의 확정된 레벨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확장적으로 보면 아이들의 뭐 SR 레벨, GRL 레벨의 몇 단계, 그리고 렉사일 레벨을 측정을 할 때 이게 정확한 건 아닌 거죠. 왜요?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쵸? 지금 현재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성인이라면 이 성인이 공부를 더 이상 하지 않고 뭔가 책을 읽지 않는 과정이라면 이 지수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그냥 평가를 하겠지만 우리 아이들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그리고 공부를 배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학습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건 성취도라기보다는 학생이 어느 정도 읽고 있는지를 보고 거기에 맞게 학습량을 조정하거나 읽기량을 조정하는 기준일 뿐이지 이게 우리 아이의 점수는 아니라는 거죠. 제가 도서 가이드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반복적으로 또 유튜브를 찍으면서도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도서 지수가 영원히 그 레벨에 머무르는 친구는 없어요. 대부분 열심히 하면 오르고 또 열심히 안 하고 한동안 안 읽으면 또 떨어지고 우리 한글 독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계속 독서를 몰입해서 읽게 되면 독서 능력이 상승하고 책을 안 읽고 좀 한동안 등한시하면 책 읽기가 어려워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서 지수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하지 않고 우리 아이의 현재 지수를 보고 가이드하는 정도로만 참고하시고, 퍼플 아카데미에서도 실제로 이 학생이 어느 정도의 도서 능력을 갖고 있고 영어 읽기 능력을 갖고 있고 리딩의 레벨을 갖고 있는지를 보고 거기에서 무엇을 더 발전시켜야 되고 무엇을 더 보충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도서 지수는 왜 생겼을까요? 미국의 1900년대 후반, 1980년대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문해력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됐었습니다. 식당에 가도 메뉴판을 읽지 못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글을 읽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고 알게 되었고, 고등학교까지 정규 교육과정을 나왔는데도 이 문해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학교에서 그냥 시간이 흐르면서 학년이 올라가고 읽지 못하는데 졸업을 한 성인들도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렇게 문해력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사회적 문제가 되었고, 이 리터러시 읽고 쓰는 능력이 심각한 부분을 느끼고 초중고 교육에서 학생들에게 읽고 쓰기의 그 능력을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가 시작됐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마리 클레이라는 박사님이 1985년도에 리딩 리커버리라고 해서 학생들이 1대1로 교육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메타 매트릭스사라고 해서 비영리 연구기관이죠. 여긴 리터러시 전문 연구기관이고요. 메타 매트릭스사에서 렉사일 지수를 고안한 게 1989년. 그리고 거기에 이제 GRL 레벨이 본격적으로 고안이 된 것이 1996년입니다. 보통 이제 뭐 GRL 레벨을 마리 클레이 분하고 같이 연구했다라는 과정도 이제 사실 다 연계돼 있잖아요. 있어서 저희가 처음 이제 과정을 소개해드릴 때는 그런 부분도 같이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르네상스 러닝사는 일반 이제 기업이고요. 르네상스 러닝사에서 AR 레벨, AR 레벨을 만든 게 아토스 공식 과정을 만든 게 1998년. 그리고 2010년에 이제 3학년 과정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학생들의 읽고 쓰기 능력이 어디까지 가는지에 대한 이런 고찰을 하게 되고, 그 고찰의 결과에 따라서 2010년에 표준화된 교육 과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기본 이제 학년별 성취를 2010년부터 하게 되는 거죠. 지금이 2021년이죠. 딱 한 11년 정도 됐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이렇게 교육 과정이, 우리는 미국이나 일본의 교육 과정이 많이 벤치마킹을 해서 들여오고 있고, 그리고 미국하고 우리하고 갭이 한 10년 정도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도서 지수, 영어 읽기 도서 지수도 처음 이제 영어 유치원이나 영어 학원들에서 채택을 한 건 한 10년, 15년 이렇게 오래됐었지만, 실제로 그 AL 지수나 렉사일 지수를 반영해서 학생들의 읽기 지도 가이드를 한 건 국내에서도 이게 이제 대중한테 계속 알려지고 있는 건 아무래도 한 몇 년 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엄마표로 해서 아이를 키웠던 분들이나 아니면 기존에 뭐 학원을 운영하고 계셨던 분들은 이 지수를 하지 않아도 영어 능력이 오를 수 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이제 제가 학생들을 가이드할 때 보면요. 기준이 있는 것과 기준이 없는 것은 좀 차이가 있죠. 왜냐면 기준이 있는 부분으로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가는가, 아니면 기준 없이 그냥 아이한테 노출만 무작정 해서 읽기를 하는가, 이런 부분은 차이가 명백히 있겠죠. 그래서 이제 도서 지수의 배경을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게 됐는데, 여기에 이제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 1985년에 초등의 리터러시 능력들이 초등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그 리터러시 능력이 좀 심각하다는 걸 깨닫고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부터 리터러시 격차를 줄이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딩 리커버리라고 해서 1대1로 선생님이 우리 반에 못 읽는 아이들을 개인적으로 잡고 학교에 이제 기초에서 단기 프로그램으로 아이를 잡고 하나하나 잡아가면서 읽어주는, 그리고 쉬운 책을 읽지 못하거나 이름을 쓸 수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주에서 20주 동안 하루에 30분 정도 집중 1대1 수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정말 신기한 게요. 여러분, 저희가 GRL 레벨에 기초한 스콜라스틱의 기초 리더스, 퍼스트 리틀 리더스, 파닉스 리더스, 코믹스 리더스, 버디 리더스, 가이드드 사이언스 리더스를 채택하고 있죠. 이 채택한 책을 바탕으로 해서 12주에서 20주라고 하잖아요. 어느 정도 듣기가 된 친구들한테 이 정도 하면 학생들이 신기하게 읽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엄마가 1대1로 아이하고 그걸 읽고 따라하는 거를 봐주면 20주면 한 4주씩 나누면 5개월 정도 되잖아요. 그 정도의 기간 동안 읽기가 유창해지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연구 결과들을 보면서 연구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게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이 우리한테도 가능하구나라고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인 거죠. 그리고 이 1989년에 비영리 연구기관이죠. 리터러시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메타매트릭스 기관이 생겼고, 여기서 리딩과 라이팅 능력을 측정하는 렉사일 지수를 만들게 됩니다. 렉사일 지수는 현재도 미국 공교육에서 가장 튼튼하고 제대로 이 사람의 리터러시 능력을 측정할 때 가장 수치화한 기준으로 보는 건 렉사일 레벨입니다. 그런데 렉사일 레벨은 초기에 단어 사용의 반복,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점점 추가되면서 뭐 도서의 난이도, 텍스트의 난이도, 그 다음에 독자의 리딩 레벨 이런 걸 이제 구성해서 체계적으로 렉사일 지수가 어느 정도 된다라고 나오게 되죠. 여러분 토플을 보시면 아니면 토플 주니어를 보시면 그 하단에 이 학생이 렉사일 레벨로 치면 어느 정도 레벨이라고 나오게 되죠. 그래서 토플 레벨에도 이 렉사일 지수로 측정이 되어 있고, 맵 테스트도 이 렉사일 레벨로 미국의 이제 공교육에서 보는 모의고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맵 테스트를 볼 때도 리딩 레벨을 측정할 때, 영어 레벨을 측정할 때 렉사일 레벨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렉사일 레벨이 30년에 걸쳐서 정말 탄탄하게 발달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GRL 레벨이 더 확장돼서 단어의 빈도나 단어 수, 문장의 길이, 문장의 복잡성, 문장 구조의 복잡한 거죠. 그리고 반복되는 단어, 그리고 그림과 매칭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GRL 레벨이 가이드드 리딩 레벨이죠. 그래서 발표되고, 실제로 초등학교 학교에서는 이 가이드드 리딩 레벨에 의거해서 현재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실에서 사용하는 소그룹 리딩 전략까지도 발표되어 있죠. 가이드드 리딩 레벨은 알파벳 A부터 시작해서 Z까지 총 26개의 단계로 되어 있고요. 반복적으로 아이들이 나선형 구조로 좀 읽은 거를 반복해서 읽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퍼플 아카데미의 리딩 특공대 과정도 이 과정에 근거해서 나선형 반복 학습, 복습 학습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A레벨을 읽고 B레벨을 갔을 때 B로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A레벨을 복습하면서 또 여기에서 뭐 10레벨의 어려운 부분을 도전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추천도서 서비스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미션책, 그 다음에 아이의 단계책, 그리고 복습책. 이건 학습의 기본인 것 같아요. 학습에서 좀 어려운 것도 공부하고 단계를 좀 탄탄히 하고 복습도 하고 하는 과정으로 만들어진 건 학습의 기본인데, 일기에서도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998년도에 사기업인 르네상스 러닝사가 문장의 길이, 단어 길이, 음절, 워드 카운트를 고려한 아토스 공식을 통해 도서 지수를 측정하는 걸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아마 이제 대중적으로 국내에서 많이 이제 사용하고 있는 건 아무래도 GRL 레벨은 측정의 지수가 나오지 않고, 그리고 렉사일 레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읽는 레벨이 아니면 이 아이의
지수를 판단하기 힘들어요. 그에 비해 SR 레벨이나 AR 레벨은 조금 쉬운 레벨에서도 읽기가 쉽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 미국에서도 이 르네상스 러닝을 더 많이 이제 지수로 해서 보고 있는 학교들이 많은데,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낮은 레벨의 측정치라고 봅니다. 아이들이 처음에 학생들이 읽기 시작해서 떠듬떠듬 읽어가는 과정이 상당히 깁니다. 보통 학부모님들이 퍼플 아카데미 들어오시고 내가 정말 영어 노출 하나도 안 했다 그러면, 초등이건 유아건 좀 그 안에 노출치에 임계치가 없다고 하면 2년 정도의 2.0, 그리고 뭐 렉사일 한 100이나 200에 도달합니다. 그러니까 읽기 시작하는 레벨에 도달하는 거죠. 그런데 보통 이 과정이 초등의 시기, 초등식이나 조금 이제 연령이 있을 때 시작하면 상당히 늦다고 느끼시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는 절대적인 노출량이 필요하고 그 노출량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 조금 더 오래 소요가 되죠. 프리K, K 뭐 이렇게 들어가면 더 오래 소요가 되는데, 미국은 평소에 이제 듣고 말은 따라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듣고 말도 못 따라하고 영어 노출이 없는 환경이었으니까 실질적으로 2년에 책을 읽기 시작하면 학생이 정말 열심히 하고 막 성실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좀 추가적으로 2010년에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초등학교 3학년까지도 리딩이 어려워하는 학생은 앞으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갔을 때 학교를 자퇴하거나 졸업을 못할 확률도 많고,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지 못한 88%가 초등학교 3학년에 리딩에 어려움을 겪고 왔다라고 해서 표준화된 교육 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저도 이제 이런 연구 결과치를 보면서 느끼는 게, G3 정도 레벨에서는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G3 과정을 어디 영어 학원이나 영어 유치원에서 G3 과정, 미국 교과서 텍스트북에 G3를 한다고 하면 학생이 읽을 수 있는 걸 바탕으로 해서 G3 과정을 해야 되는데, 읽을 수 없는 학생들도 책만 어려운 G3 과정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좀 팁을 드리면, 학부모님들이 뭔가 학원이나 아이의 리딩 과정을 하러 갔을 때 우리 아이가 한 원활하게 읽고 리딩 지수가 한 2, 3점대가 나오면 G3 과정을 하셔도 정말 힘들게 따라가긴 해요. 원래 G3 과정이 한 렉사일로 보면 한 500 이상 최소고요. 그리고 SL 레벨로 보면 최소한 4.0 이상은 돼야 이해하고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들을 수 있거든요. 그 아래 레벨이라고 하면 어렵죠. 그래서 퍼플에서 G3 과정이 상당히 어렵고, G2에서 G3 넘어갈 때 좀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K부터 미국의 12학년 고등학교 과정까지 이제 이어지는 연계별 학습 기준, 그리고 2010년도에 미국에서 이제 필수 학습 성취 확인 과제들이 발표되고, 가이드드 레벨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이드드 리딩 레벨에 따라서 이게 A부터 Z까지 쭉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 또 SR 레벨, 저희가 미국 텍스트북을 분석해 봤을 때 SR 레벨이나 XR 레벨도 어느 정도 성취 수준이 맞아가거든요. 그래서 이 근거가 마련한 게 2010년이고, 여기에 이제 학년 그레이드 레벨에 맞는 뭐 리터러시 능력 교육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죠. 뭐 1학년 때는 뭐 파닉스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얼마 정도 공부를 해야 되고, G2, 그레이드 2, 2학년 때는 어느 정도 공부해야 되고, 이런 기준이 마련이 되는 거고, 그리고 단어의 복잡성, 가독성이라는 거죠. 읽고 있지만, 사실 책을 읽고 있지만 거기에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했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가독성에 대한 레벨링, 그리고 아이의 리딩 지수에 맞는 도서를 권유하는 시스템으로 바뀐 거죠.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마표 학습이나 기존의 내용들이 국내에서 왜 그 기존에 안 했던 걸 갑자기 퍼플 아카데미에서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을까라고 하시지만, 실제로는 국내에 어느 정도 환경이 안 됐었고, 지금은 그 환경이 무르익은 환경이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교육 과정이 이제 어느 정도 딱 시작하자마자 우리가 가져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 어느 정도 성취도를 보고 우리가 채택을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요. 미국 과정에서 미국도 어떻게 보면은 단일 민족이 아니라 여러 민족이 모인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 민족의 부모가 영어를 쓰지 않고 집에서 영어를 쓰지 않는 환경인 학생들도 많은 거죠. 그런 학생들을 통합적으로 교육시키는 교육 과정으로 돼서 퍼플 아카데미에서 미국 공교육 과정을 채택한 가장 큰 이유는 이겁니다. 가이드드 리딩 레벨 그리고 단계별 학습에서 꼭 리터러시 읽고 쓰는 능력, 국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읽고 쓰고 이해하는 능력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국내에서 문해력이 상당히 집중돼서 대두되고 있는 게 뭐 수능에서 국어가 중요해지고 어려워지고 그런 문제도 가장 크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학생들이 유튜브를 보거나 아니면 뭔가 책을 많이 읽지 않으면서 점점 이 문해력이 떨어지는 거고 읽고 쓰는 능력에 대한 교육 과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미국에서는 영어를 읽고 쓰고 메뉴판을 못 읽어서 앞에 있는 사람과 똑같은 메뉴를 먹는 사람이 없도록 이런 과정이 마련이 된 거겠죠. 그래서 총 단계별 리딩 가이드가 이렇게 생성되었습니다. 제가 이 시간은 또 한번 다음 시간에 그 과정이 어떻게 좀 학년별로 가이드가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